안녕하세요. 김용숙입니다. 십시일반 특강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송자 강사님께서 마인드맵, 열정을 지속시키는 마인드맵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감사합니다. 제 PPT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실습 위주고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절대 내 그림하고 다른 사람 그림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 금지. 두 번째는 매일 꾸준히 잘 그리면 일치월장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열정을 지속시키는 마인드맵을 강의할 유송자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김영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뭘 시작을 하면 끝을 봐요. 끝까지 하거든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정말 저의 자기관리나 자기개발하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일과 삶에 대해서 서로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거에 하나의 마인드맵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이란 그리고 효과, 방법, 실습을 통해서 시간을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인드맵이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 그래서 생각 지도죠. 머리 한번 만져볼까? 머리 어디 있어요? 네, 머리 여기 있어요. 네, 생각 지도. 그래서 뇌를 사용하는 도구를 바로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떤 걸까요? 그래서 생각을 확장합니다. 머리 생각을 확장해요. 이거는 계획을 위한 생각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 정리입니다. 노트 필기하는 거 있죠. 근데 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약 정리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학습법입니다. 생각의 서랍장, 생각을 잘 활용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양뇌를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뇌, 좌뇌 얘기하는 거죠. 창의성과 기억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마인드맵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꼭 기억하세요. 양뇌입니다. 좌뇌, 우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좌뇌, 우뇌를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파란색에 보이는 좌뇌는 어떤 활동을 하죠? 우리가 분석하고 또 뭔가를 또 학습하는 그런 도구로 많이 이용해. 그 그림상에 보면 어떤 우리가 뭐 목표 달성 또 뭔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좌뇌예요. 분석하는. 그런데 우뇌는 어떤 건가요? 글로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색깔로 표현하고, 그래서 창의적인 뇌가 바로 우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뇌와 우뇌를 한꺼번에 잘 사용하는 게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에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천재가 있는데 이분 화면상에 나오는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이분은 바로 태계이황 쌤이십니다. 이분이 기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글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 누군지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가, 또 과학자, 뭐 이렇게 탐구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글로만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좌뇌와 우뇌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마인드맵을 만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이 한번 빼볼까요? 종이는 이렇게 세로로 쓰는 게 아니라 가로로 쓰는 겁니다. 가로로 써서 가운데에 중심 이미지가 오는 겁니다. 가운데에 중심 이미지,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중심 이미지 뭐나요? 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그냥 글로 표현하셔도 돼요. 근데 그 글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당근하면 무슨 이미지 떠오르나요? 당근? 주황색에
맛있다, 달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당근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잘 못 그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구글의 일러스트의 이미지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아니면 구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자기 핸드폰에 구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에 구글 일러스트 이미지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당근 일러스트 한번 찾아볼게요. 당근.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제 화면상에 당근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시죠? 네. 여러분. 네.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중심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나를 표현해 볼까요? 나를? 나 누구지? 유송자 누구지? 아니면 김영숙 누구지? 나를 표현할 때 그냥 이름만 적어도 되지만 나의 특징 지역, 저는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안경을 크게 그린다거나 아 나를 보면 꽃이 생각나 그러면 꽃을 크게 그리거나 근데 꽃을 무슨 꽃을 그릴 건가? 그럼 여기에 뭐 튤립 일러스트, 장미 일러스트 이렇게 찾으셔서 그 그림을 좀 따라 그려보면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요. 근데 해보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보기 해서 당근 일러스트, 주말 일러스트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정리를 해줄 텐데 주가지가 있고 부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자기소개. 그러면 이렇게 이 페이퍼상에 가운데에 자기 이름 한번 석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 한번 써보세요. 자기 이름. 네. 자기 이름 쓰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하나 거기에다 적어보시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이미지를 한번 그림으로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그림이 생각이 안 나시면 나는 호박을 좋아하니까 호박 아니면 나는 민들레꽃을 좋아하니까 민들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이름, 사는 곳, 뭐 저는 이렇게 썼는데 가족, 뭐 하는 일, 장점, 활동을 한번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익숙치 않으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이미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저 일러스트를 초상화를 누가 그려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한번 적어봤고 근데 이렇게까지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시면 이름만 적으세요. 이름만 아니면 나의 이미지 뭐 나는 굉장히 발랄하니까 또 활동적이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전거 유송자 아니면 산을 좋아하면 산 모양을 그려놓고 산 유송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점을 적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주가지입니다. 주가지. 주가지는 이렇게 두껍게 그려요. 두껍게. 여러분 한번 그려볼까요? 주가지를 한번 두껍게. 네. 네. 색깔 뭐 색연필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쓰는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도구들을 갖고 있는데 색연필이 있으시면 색연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점 그리고 부가지는 이렇게 얇은 게 얇은 선이 부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에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꾸준하고 탁월하고 따뜻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능, 뭐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친절교육, 요가, 버추 퍼실리테이터, 보험 이렇게 적었고요. 이제 나의 비타민, 나의 가족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혈액형이 B형이고 웃음 짱이 신랑은 혈액형이 뭐 A형이고 뭐 딸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담 내용이 이렇다. 요렇게까지 자세하게 적기는 지금 오늘 시간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요 이미지 이름 쓰시고요. 아니면 생각나는 그림 이미지 있으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요렇게 저처럼 뭐 장점 이런 식으로도 적어보시고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금 잠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한번 하셔서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다 하신 분은. 오, 벌써. 예, 이영준 선생님. 야, 역시 빠르십니다.
다 그리게 하셨어요? 네. 네. 이제 가지치기 하시면 가지는 2개, 3개 더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지, 부가지 만들기 제가 했고요. 머리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면 머리를 돌려라, 굴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제가 있어요. 주말에 뭐 하지? 그러면 주말에 뭐 하지? 이게 바로 중심 이미지입니다. 핵심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뭐 할까? 나 책 읽을, 독서, 모임, 운동, 결혼식, 청소,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독서에 대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책 어떤 책 읽을 거야? 무슨 책? 저는 오늘 아침에 세계사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또 모임 오늘 무슨 모임 있다라면 모임 주가지 부가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실수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거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이라고 제가 책을 책 표지에 그림을 그대로 따라서 그렸어요. 그리고 책은 가장 좋은 게 목차거든요. 인덱스. 그래서 목차에 보면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의 스토리, 마케팅, 혁신. 그래서 실제로 글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단어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마케팅, 혁신, 사내정치, 리더십. 리더십에 관련된 거는 행복한 조직, 고객 서비스, 유머의 힘. 그리고 대화술, 협상술, 커뮤니케이션, 마음챙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자기소개를 하신 분이에요. 저희 같은 그룹에 계시는 분인데 이건 필라테스 강사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꿈, 나의 꿈, 가족관계, 공부, 취미, 성격,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써보면 거기에 여기가 주가지, 여기 나온 게 부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가지에 빨간색을 썼거든요. 그러면 부가지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으로 가늘게 쓰는 게 요령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모두 함께 직장, 건강,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지, 부가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색깔을 그래서 색연필이나 색볼펜이 있으면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 모습을 굉장히 예쁘게 그렸죠. 여러분도 다 예쁘시고 잘생기셨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가치, 사명, 역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부동산 컨설턴팅 하시는 분인데요. 자기 얼굴 굉장히 잘 그렸죠. 근데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인적사항, 일, 가족, 매일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가치. 이제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모임 가거나 그러면 항상 종이 먼저 펼치거든요. 제가 이제 카톨릭의 에미 모임을 갔었는데 거기에 브로셔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거기에 나온 이미지고 부부라고 하면 서로 뭐 사랑하고 하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랑나무가 있는 거는 구글의 이미지 일러스트를 보고 그린 거예요. 하트 그리고 이렇게 뭐 나무 그리고 사랑 하트 표시 그다음에 러브 그리고 남자 여자 같이 손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작은 거에 뭐 대화, 성,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부가지와 주가지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다음 저희 회사 이제 사업계획 발표인데 뭔가 목적이나 목표를 향한다고 하면 이런 그림이 관역 그림이 필요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의 목표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아시죠? 만다라트 차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다라트 차트를 이렇게 부가지, 주가지 쓰시고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거 공유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되면 따라 그려보면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건 책입니다. 일치월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전 독서를 먼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치월장에 대한 그림, 글, 그리고 석세스 이렇게 표시해봤고요. 운, 사고, 선택, 혁신, 전략, 조직, 미래, 성장.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최근에 읽은 호흡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짧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쓰는데 여기에는 지금 글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약하고 핵심 단어로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여기 너무 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너무 많이 쓰는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글들이 있어서 밑줄 그은 것들을 제가 쭉 적고 본격적으로 제가 책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출판 어떻게 하나 책 쓰기 위한 글쓰기의 특강을 바로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 출판 어떻게 하나 책 쓰기 글쓰기 이런 책 쓰기 위한 글쓰기를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셔도 돼요. 핵심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글자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면 문장의 유형은 어떤지, 문장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글우 그리고 뭐 동일 의미의 반복, 비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오늘 다시 한번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이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저는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도구를 이용하거든요. 내가 뭔가 잘 안 되면 이 터치라는 이런 볼펜들 이용하면 두껍게 얇게 써지기도 해서 제가 따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제가 바른글씨 로고 테라피라고 제가 글씨가 나름 악필이에요. 그래서 글씨를 좀 예쁘게 또박또박 쓰기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내드린 자기소개 장면보다 이 글씨가 굉장히 예쁘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죠. 제가 글씨 연습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미지는 시각적인 효과, 기억, 상상력, 명상 조각.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휴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을 그리다 보면 정보 영역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또 기억하기 쉽고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미지화가 되는 것 같고 또 상징적인 기호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핵심어는 중심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대표 단어이고 문장을 길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세부가지, 부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 세부적인 내용, 무한대, 단어 연결. 그리고 부가지는 주가지와 관련된 소분류, 중요한 개념. 그리고 주가지는 중심 이미지와 관련. 그래서 중심 이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제대로 쓰는 방법이고요. 여기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중심 이미지는 글의 제목이나 주제, 이미지를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일러스트의 이미지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주가지입니다. 중심 이미지에 관련된 대분류입니다. 내용의 목차라고 볼 수 있고요. 부가지는 주가지와 관련된 소분류, 중요한 개념이고요. 세부가지는 부가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핵심어, 중심 키워드, 상징기호, 색상,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한눈에 보기도 쉽고 아 마인드맵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익숙하게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인드맵의 창시자가 토니 부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들도 있으니 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아주 간단하게라도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자기소개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 중심 이미지를 아니면 내가 그릴 그림이 정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면 자기 이름 석자 적어놓고 주가지부터 그래서 나는 뭘 표현할 건가? 내 이름, 내가 사는 곳, 하는 일, 나의 장점, 나의 가치는 뭔가? 아니면 비전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가지, 부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한 52명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52분이 33명.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예? 지금 뭐라고요? 현재 1명 참여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여기 네. 계신 분들이 모두 자기소개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숙제입니다. 모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빠르게 잘 하신 분, 제가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빠르게 하신 분 딱 세 분에게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책도 쓰셨구나. 네, 세 분이에요, 세 분. 제가 3자 좋아해요. 제가 일주일에 3건 이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3자 좋아해요. 그래서 선착순
세 분 이 시간 끝난 뒤에 그래서 올려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가 여기에 지금 이름표 달았는데 열정 지킴이 유송자라고 적어졌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단톡방을 만들어 드린다면 거기에 매일 그리기를 해보면 저는 이거 한 100일 그리면 도사 될 거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100일 작전을 해서 여러분이 그릴 때 도와드리기도 하고 서포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100일 작전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면 매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의 강제가 있으면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강제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강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 소개부터 아니면 이제 저는 지난번에 무등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무등산 다녀와서 무등산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무등산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무등산은 몇 미터인가? 무등산 어디 다녀왔는가?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과지와 불과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더니 또 무등산에 대한 기억들이 좋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무등산을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강의를 들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가지치기 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강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적은 거 우리 김영숙 대표님이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강의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종이하고 볼펜하고 이렇게 색볼펜 있으면 바로 되거든요. 일단은 중심 이미지 먼저 그림이 생각이 안 나면 글씨라도 먼저 적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 가면 충분히 여러분이 강의도 아니면 책도 이렇게 정리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책을 뭘 읽었지? 어떤 내용이 있지? 전혀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음수고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있네. 어쩜 좋아요. 아,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이, 이영춘입니다. 네, 네, 이영춘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그 마인드맵을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그 토의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치기 나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짧은 시간이라서 이제 설명해 주시느라고 그랬는데, 네.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자기의 뭐 설계도 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개하는 이런 거를 좀 하면서 해야 되겠죠? 짧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짧게는 안 나와요. 어, 저도 거의 100장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자신이 있는 거지 처음에 한두 장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오늘 숙제를 드린 이유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네네. 이름 석자 한번 그리든지 아니면 나의 이미지가 뭔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보석이야. 그래서 보석의 이미지를 좀 그려보고 그 보석은 어떻게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사는 곳은 어떤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뭔지 아니면 가족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하나씩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세부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장 첫 번째 하는 숙제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소개 하잖아요. 어디 강의 가시면 어디서 네. 오셨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그게 하나의 메인입니다. 메인.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김용숙입니다. 십시일반 특강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송자 강사님께서 마인드맵, 열정을 지속시키는 마인드맵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감사합니다. 제 PPT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실습 위주고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절대 내 그림하고 다른 사람 그림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 금지. 두 번째는 매일 꾸준히 잘 그리면 일치월장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열정을 지속시키는 마인드맵을 강의할 유송자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김영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뭘 시작을 하면 끝을 봐요. 끝까지 하거든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정말 제어의 자기관리나 자기개발하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일과 삶에 대해서 서로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거에 하나의 마인드맵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이란 그리고 효과, 방법, 실습을 통해서 시간을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인드맵이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 그래서 생각 지도죠. 머리 한번 만져볼까? 머리 어디 있어요? 네, 머리 여기 있어요. 네, 생각 지도. 그래서 뇌를 사용하는 도구를 바로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떤가 할까요? 그래서 생각을 확장합니다. 머리 생각을 확장해요. 이거는 계획을 위한 생각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 정리입니다. 노트 필기하는 거 있죠. 근데 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약 정리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학습법입니다. 생각의 서랍장, 생각을 잘 활용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양뇌를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뇌, 좌뇌 얘기하는 거죠. 창의성과 기억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마인드맵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꼭 기억하세요. 양뇌입니다. 좌뇌, 우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좌뇌, 우뇌를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파란색에 보이는 좌뇌는 어떤 활동을 하죠? 우리가 분석하고 또 뭔가를 또 학습하는 그런 도구로 많이 이용해. 그 그림상에 보면 어떤 우리가 뭐 목표 달성 또 뭔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좌뇌예요. 분석하는. 그런데 우뇌는 어떤 건가요? 글로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색깔로 표현하고 그래서 창의적인 뇌가 바로 우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뇌와 우뇌를 한꺼번에 잘 사용하는 게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에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천재가 있는데 이분 화면상에 나오는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이분은 바로 태계이황 쌤이십니다. 이분이 기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글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 누구인지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가 또 과학자 뭐 이렇게 탐구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글로만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좌뇌와 우뇌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마인드맵을 만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이 한번 빼볼까요? 종이는 이렇게 세로로 쓰는 게 아니라 가로로 쓰는 겁니다. 가로로 써서 가운데에 중심 이미지가 오는 겁니다. 가운데에 중심 이미지,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중심 이미지 뭐나요? 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그냥 글로 표현하셔도 돼요. 근데 그 글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당근하면 무슨 이미지 떠오르나요? 당근 주황색에 맛있다, 달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당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잘 못 그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구글의 일러스트의 이미지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아니면 구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자기 핸드폰에 구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에 구글 일러스트 이미지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당근 일러스트 한번 찾아볼게요. 당근.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제 화면상에 당근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중심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나를 표현해 볼까요? 나를? 나 누구지? 유송자 누구지? 아니면 김영숙 누구지? 나를 표현할 때 그냥 이름만 적어도 되지만 나의 특징적인 저는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안경을 크게 그린다거나 아 나를 보면 꽃이 생각나 그러면 꽃을 크게 그리거나 근데 꽃을 무슨 꽃을 그릴 건가? 그럼 여기에 뭐 튤립 일러스트 장미 일러스트 이렇게 찾으셔서 그 그림을 좀 따라 그려보면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요. 근데 해보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보기 해서 당근 일러스트, 주말 일러스트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정리를 해줄 텐데 주가지가 있고 부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자기소개. 그러면 이렇게 이 페이퍼상에 가운데에 자기 이름 한번 석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 한번 써보세요. 자기 이름. 네. 자기 이름 쓰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하나 거기에다 적어보시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이미지를 한번 그림으로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그림이 생각이 안 나시면 나는 호박을 좋아하니까 호박 아니면 나는 민들레꽃을 좋아하니까 민들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이름, 사는 곳, 뭐 저는 이렇게 썼는데 가족, 뭐 하는 일, 장점, 활동을 한번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익숙치 않으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이미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저 일러스트를 초상화를 누가 그려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한번 적어봤고 근데 이렇게까지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시면 이름만 적으세요. 이름만 아니면 나의 이미지 뭐 나는 굉장히 발랄하니까 또 활동적이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전거 유송자 아니면 산을 좋아하면 산 모양을 그려놓고 산 유송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점을 적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주가지입니다. 주가지. 주가지는 이렇게 두껍게 그려요. 두껍게. 여러분 한번 그려볼까요? 주가지를 한번 두껍게. 네. 네. 색깔 뭐 색연필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쓰는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도구들을 갖고 있는데 색연필이 있으시면 색연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점 그리고 부가지는 이렇게 얇은 게 이 얇은 선이 부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에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꾸준하고 탁월하고 따뜻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능. 뭐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친절교육, 요가, 버추, 퍼실리테이터, 보험 이렇게 적었고요. 이제 나의 비타민, 나의 가족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혈액형이 B형이고 웃음 짱이 신랑은 혈액형이 뭐 A형이고 뭐 딸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담 내용이 이렇다 요렇게까지 자세하게 적기는 지금 오늘 시간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요 이미지 이름 쓰시고요 아니면 생각나는 그림 이미지 있으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요렇게 저처럼 뭐 장점 이런 식으로도 적어보시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금 잠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한번 하셔서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다 하신 분은. 오, 벌써. 예, 이영준 선생님. 야, 역시 빠르십니다. 다 그리게 하셨어요? 네. 네. 이제 가지치기 하시면 가지는 2개, 3개 더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지, 부가지 만들기 제가 했고요. 머리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면 머리를 돌려라, 굴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제가 있어요. 주말에 뭐 하지? 그러면 주말에 뭐 하지? 이게 바로 중심 이미지입니다. 핵심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뭐 할까? 나 책 읽을 거예요. 독서, 모임,
운동, 결혼식, 청소,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독서에 대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책 어떤 책 읽을 거야? 무슨 책? 저는 오늘 아침에 세계사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또 모임, 오늘 무슨 모임 있다라면 모임, 주가지, 부가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실수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거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이라고 제가 근데 책 표지에 그림을 그대로 따라서 그렸어요. 그리고 책은 가장 좋은 게 목차거든요. 인덱스. 그래서 목차에 보면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의 스토리, 마케팅, 혁신. 그래서 실제로 글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단어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마케팅, 혁신, 사내정치, 리더십에 관련된 거는 행복한 조직, 고객 서비스, 유머의 힘, 그리고 대화술, 협상술, 커뮤니케이션, 마음챙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자기소개를 하신 분이에요. 저희 같은 그룹에 계시는 분인데 이건 필라테스 강사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꿈, 나의 꿈, 가족관계, 공부, 취미, 성격,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써보면 거기에 여기가 주가지, 여기 나온 게 부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가지에 빨간색을 썼거든요. 그러면 부가지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으로 가늘게 쓰는 게 요령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모두 함께 직장, 건강,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지, 부가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색깔을 그래서 색연필이나 색볼펜이 있으면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 모습을 굉장히 예쁘게 그렸죠. 여러분도 다 예쁘시고 잘생기셨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가치, 사명, 역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부동산 컨설턴팅 하시는 분인데요. 자기 얼굴 굉장히 잘 그렸죠. 근데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인적사항, 일, 가족, 매일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가치 이제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모임 가거나 그러면 항상 종이 먼저 펼치거든요. 제가 이제 카톨릭의 에미 모임을 갔었는데 거기에 브로셔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거기에 나온 이미지고 부부라고 하면 서로 뭐 사랑하고 하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랑나무가 있는 거는 구글의 이미지 일러스트를 보고 그린 거예요. 하트 그리고 이렇게 뭐 나무 그리고 사랑 하트 표시 그다음에 러브 그리고 남자 여자 같이 손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작은 거에 뭐 대화, 성,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부가지와 주가지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다음 저희 회사 이제 사업계획 발표인데 뭔가 목적이나 목표를 향한다고 하면 이런 그림이 관역 그림이 필요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의 목표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아시죠? 만다라트 차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다라트 차트를 이렇게 부가지, 주가지 쓰시고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면 제가 요거 공유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되면 따라 그려보면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건 책입니다. 일치월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전 독서를 먼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치월장에 대한 그림, 글, 그리고 석세스 이렇게 표시해봤고요. 운, 사고, 선택, 혁신, 전략, 조직, 미래, 성장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최근에 읽은 호흡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짧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쓰는데 여기에는 지금 글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약하고 핵심 단어로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여기 너무 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너무 많이 쓰는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글들이 있어서 밑줄 그은 것들을 제가 쭉 적고 본격적으로 제가 책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출판 어떻게 하나 책 쓰기 위한 글쓰기의 특강을
바로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 출판 어떻게 하나 책쓰기 글쓰기 이런 책 쓰기 위한 글쓰기를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셔도 돼요. 핵심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글자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면 문장의 유형은 어떤지, 문장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글우 그리고 뭐 동일 의미의 반복, 비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오늘 다시 한번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이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저는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도구를 이용하거든요. 내가 뭔가 잘 안 되면 이 터치라는 이런 볼펜들 이용하면 두껍게 얇게 써지기도 해서 제가 따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제가 바른 글씨 로고 테라피라고 제가 글씨가 나름 악필이에요. 그래서 글씨를 좀 예쁘게 또박또박 쓰기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내드린 자기소개 장면보다 이 글씨가 굉장히 예쁘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죠. 제가 글씨 연습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미지는 시각적인 효과, 기억, 상상력, 명상 조각.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휴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을 그리다 보면 정보 영역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또 기억하기 쉽고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미지화가 되는 것 같고 또 상징적인 기호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핵심어는 중심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대표 단어이고 문장을 길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세부가지, 부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 세부적인 내용, 무한대, 단어 연결. 그리고 부가지는 주가지와 관련된 소분류, 중요한 개념. 그리고 주가지는 중심 이미지와 관련. 그래서 중심 이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제대로 쓰는 방법이고요. 여기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중심 이미지는 글의 제목이나 주제, 이미지를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일러스트의 이미지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주가지입니다. 중심 이미지에 관련된 대분류입니다. 내용의 목차라고 볼 수 있고요. 부가지는 주가지와 관련된 소분류, 중요한 개념이고요. 세부가지는 부가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핵심어, 중심 키워드, 상징기호, 색상,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한눈에 보기도 쉽고 아 마인드맵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익숙하게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인드맵의 창시자가 토니 부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들도 있으니 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아주 간단하게라도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자기소개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 중심 이미지를 아니면 내가 그릴 그림이 정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면 자기 이름 석자 적어놓고 주가지부터 그래서 나는 뭘 표현할 건가? 내 이름, 내가 사는 곳, 하는 일, 나의 장점, 나의 가치는 뭔가? 아니면 비전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가지, 부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한 52명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52분이 현재 33명.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에? 지금 뭐라고요? 현재 33명 참여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여기 네. 계신 분들이 모두 자기소개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숙제입니다. 모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빠르게 잘 하신 분, 제가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빠르게 하신 분 딱 세 분에게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책도 쓰셨구나. 네, 세 분이에요, 세 분. 제가 3자 좋아해요. 제가 일주일에 3건 이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3자 좋아해요. 그래서 선착순 세 분 이 시간 끝난 뒤에 그래서 올려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가 여기에 지금 이름표 달았는데 열정 지킴이 유송자라고 적어졌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단톡방을 만들어 드린다면 거기에 매일 그리기를 해보면 저는 이거 한 100일 그리면 도사 될 거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100일 작전을 해서 여러분이 그릴 때 도와드리기도 하고 서포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100일 작전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면
매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의 강제가 있으면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강제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강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 소개부터 아니면 이제 저는 지난번에 무등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무등산 다녀와서 무등산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무등산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무등산은 몇 미터인가? 무등산 어디 다녀왔는가?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과지와 불과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더니 또 무등산에 대한 기억들이 좋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무등산을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강의를 들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가지치기 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강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적은 거 우리 김영숙 대표님이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강의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종이하고 볼펜하고 이렇게 색볼펜 있으면 바로 되거든요. 일단은 중심 이미지 먼저 그림이 생각이 안 나면 글씨라도 먼저 적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 가면 충분히 여러분이 강의도 아니면 책도 이렇게 정리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책을 뭘 읽었지? 어떤 내용이 있지? 전혀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음수고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있네. 어쩜 좋아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이 이영춘입니다. 네. 네, 이영춘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그 마인드맵을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그 토의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치기 나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짧은 시간이라서 이제 설명해 주시느라고 그랬는데 네.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자기의 뭐 설계도 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개한 이런 거를 좀 하면서 해야 되겠죠? 짧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짧게는 안 나와요. 저도 거의 100장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자신이 있는 거지 처음에 한두 장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오늘 숙제를 드린 이유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네네. 이름 석자 한번 그리든지 아니면 나의 이미지가 뭔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보석이야. 그래서 보석의 이미지를 좀 그려보고 그 보석은 어떻게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사는 곳은 어떤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뭔지 아니면 가족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하나씩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세부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장 첫 번째 하는 숙제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소개 하잖아요. 어디 강의 가시면 어디서 네. 오셨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그게 하나의 메인입니다. 메인.